센츄리온 전차와 이스라엘 보병들이 레바논에 투입되어 작전을 시작하는데 폐허가 된 레바논 시내에 진입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적으로 인해 모든 병력들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아군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전차병들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휘부는 이들에게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할 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같이 임무 수행 중이던 보병들과도 무전이 끊기고 이 전차병들 과연 레바논 적 수중 한가운데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 이스라엘 전차에 신임 전차병 슈몰릭이 들어옵니다. 직책은 이 전차의 포수인데 각자 소개를 대강대강 하고 다른 말 할 것 없이 시크하게 곧장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날은 바로 1982년 6월 6일 새벽 3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침공하는 바로 그날이죠. 이 전차 딸랑 한 대가 먼저 레바논의 첫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전차는 코뿔소라는 콜사인을 받게 되고 약간 깐깐해 보이는 부대장 자밀이 이 전차에 들어와 임무에 대해 짧고 굵게 브리핑합니다. יש כאן עיר קטנה בצפון מזרח, ב-7 בבוקר נכנסנו לתוכה, בינתיים אתם נשארים כאן עם הטנק על הכביש, אם קורה שאוטו עובר, צור ימינה, שמאלה. 작전이 시작되는 아침까지 약간 눈을 붙일 여유가 있어서 전차장 아씨는 탄약수 해첼에게 불침번 좀 서달라고 지시하는데 이 전차병들 시작부터 분위기가 삐거덕거립니다. 어쨌든 눈을 뜨니 금세 아침이 되고 전차 밖에는 이스라엘 보병들이 돌격해오는 정체불명의 차 한 대를 경계하고 있는데 새로운 포수 슈몰릭에게 사격을 명령하지만 첫 교전에 얼어붙은 슈몰릭 미처 사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아군 병사 한 명이 전사하고 탐탁치 못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부대장의 모습이 스코프에 비춰집니다. 이번에는 다른 트럭이 한 대 더 들어오고 슈몰릭 이번에는 눈을 딱 감고 땡겨봅니다. 병사들과 전차는 레바논 시내로 진입해 들어왔는데 이미 공군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한 상태에서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되었군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입하지만 적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알 수 없으니 다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적이고 민간인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겠죠. 물론 전차병 출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더운 이 나라에 이 전차는 말 그대로 찜통이겠죠. 다시 전차 안으로 들어온 자밀 부대장 다른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אנחנו נכנסים לשטח בנוי, יש לנו שעה לצאת מצד שני. לכולם שלפי החוק הבינלאומי אסור להשתמש בזרחן. תחמושת עם זרחן תקרא מעכשיו השעל מתפוצץ. יש אפשרות שמישהו... 막내 조종수 이갈이 겁도 없이 부대장에게 부탁을 하는군요. יגאל, שלילי. 들어주지도 않을 걸 이름을 뭐하러 물어봤는지. 그런데 건물 위에 적이 어느 가족을 인질을 삼고 있는데 부대장은 인질 무시하고 그냥 쏘라고 합니다만 역시나 마음 약한 슈몰릭 쏘지를 못합니다. 결국 또 보병들이 처리하고 가족을 잃은 여성은 부대장 자밀을 원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슈몰릭은 이 모든 기가 막힌 모습들을 작은 스코프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슈몰릭의 저 마음 약한 행동이 이 여자라도 살릴 수 있게 된 거겠죠. 하지만 전쟁 중에 그런 인정이 통할 수 없습니다. 전차장 아씨는 이런 슈몰릭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좁아터지고 무더운 전차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갑자기 적의 공격이 시작되고 알라의 요술봉이 전차를 공격하는데 다행히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전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군요. 저거 다 언제 치우나. 전차병 출신들 PTSD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술봉 쓰던 시리아군이 체포돼서 전차 안으로 감금됩니다.
그래도 한때 이 도시도 자본주의로 번영했던 도시. 스코프를 통해 파괴된 어느 여행사 건물을 보게 되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한때 이 땅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휘부로부터 섬뜩한 무전이 들려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아군들과 단절돼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 방법이란 게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길 안내원으로 아랍인 팔랑해당원 2명을 보내준 겁니다. 자밀 부대장은 이 친구들이 그리 미덥지 않은 모양이지만 지금 당장은 딱히 방법이 없겠죠. 이 팔랑해당원 한 명이 뜬금없이 전차 안으로 들어오더니 겁에 질린 시리아 프로에게 아주 섬찟한 협박을 늘어놓습니다. 팔랑해당원도 기독교인이라는데 이쪽은 좀 성향이 다른가 보네요. 역시나 자말 부대장은 저 아랍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휘부에서는 그냥 팔랑해당원을 따르라고 하는데 부대장 약간 짜증이 나는지 전차 밖으로 나가 통신을 마저 재개합니다. 전차 안에서는 부대장과 지휘부의 무전 내용을 몰래 엿듣는데 그 내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군도 없는 이 고립무원에서 팔랑해당 아랍인들 믿고 그냥 창의적으로 빠져나오라는 지휘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부대장은 막내 조종사 이갈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하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겠죠. 결국 부대원들과 전차는 팔랑해당원이 몰고 온 벤츠를 따라갑니다. 어둠 속에서 한없이 이들을 따라가는데 팔랑해당원 한 명이 갑자기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 친구들이 믿업지 못한 해체 자밀에게 무전을 보내보지만 무전마저 먹통입니다. 팔랑해당원들도 사라지고 음산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전차병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제서야 부대장 자밀에게 무전이 오는데 게다가 시동도 걸리지 않는 전차. 막내 조종수 이갈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어둠 속 알 수 없는 곳에서 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겨우 시동이 걸린 전차로 캐터필러 빠지게 도망을 치지만 이내 전차가 피격이 되고 불쌍한 막내 이갈은 목숨을 잃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에서 벗어나는데 자밀 부대장에게 무전이 옵니다. קרנף שומע. 모든 것이 끝나고 이 흉물스러운 센츄리온 전차의 바깥 풍경은 평화로운 해바라기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화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1982년 6월 6일을 배경으로 레바논에 진입한 전차병들이 적진에 고립된 채 겪게 되는 온갖 인간적인 갈등과 공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전쟁의 모습을 전차 스코프를 통해 주인공 슈몰릭의 시점으로 무미건조하게 보여주지만 온갖 영화적 장치로 연출된 다른 영화들보다 더욱 비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 백부장에서 이름을 가져온 센츄리온 전차가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전차병들을 전쟁으로 억압하는 공포와 죄의식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1989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레바논 내전 종결에 대한 중재를 시작하고 레바논 집권파였던 기독교계 마론파는 국회 의석을 기독교와 이슬람이 절반씩 갖게 하는 헌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15년에 걸친 레바논 내전은 일단 종결됩니다. 레바논은 건국 이후 수많은 종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종교 간의 간극은 극복할 수 없었고 뿌리 깊은 종교에 대한 정체성과 충성도는 각 종파의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다할 나위 없는 도구였고 이는 아직 레바논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화 레바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